짜릿한 첫 키스, 자녀가 태어난 날, 무지개의 7가지 색깔, 살고 있는 집의 주소, 7 곱하기 8. 여러분은 아마 모든 항목에 대답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요. 그렇다면 10번째 입맞춤, 지난주 화요일에 먹은 아침 음식,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의 이름, 스타벅스 와이파이 비밀번호, 어젯밤에 차 키를 둔 곳,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남성이라면 결혼기념일, 배우자의 생일마저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뇌는 기억의 작동 방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건망증은 우리의 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기억의 작동 방식을 배울 수 있다면 더 많이 기억하고 덜 까먹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기억의 뇌과학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사 제노바가 집필한 기억의 뇌과학입니다. 하루는 방에서 나와 거실에 나갔어요. 하지만 순간 내가 왜 거실에 나온 거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출근을 하다가 안 챙긴 물건이 생각나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현관문을 연 순간 당황합니다. 뭘 가지러 왔는지 까먹은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생각하죠. 이거 치매 초기 증상 아닌가? 하고 말이죠. 말로만 듣던 알츠하이머.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증상은 우리 뇌의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동차 키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고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하며 기억을 되짚으려 한다면 소위 의미 기억 마저도 여러분의 뇌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상황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다루는 기억의 핵심 내용 2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의 메커니즘입니다. 헨리는 뇌전증으로 인해 10살 때부터 몸이 망가질 정도로 발작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계속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헨리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1953년 절박한 심정으로 뇌수술을 받기로 결심하는데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짓이지만 당시에는 권위 있는 의사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헨리는 뇌전증으로 발현되던 발작 증세들이 완벽하게 진정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성격, 지능, 언어 능력 등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무려 55년 동안 새로운 정보나 경험들을 몇 분 이상 기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헨리는 같은 영화를 보고 또 봐도 매일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만나는 의사들을 마주칠 때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 것처럼 인사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의 기억은 여러 번 반복해서 되뇌면 잠깐 동안은 살아났지만 반복이 멈추는 순간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헨리가 받은 수술은 양쪽 뇌의 해마를 제거하는 것이었는데요. 우리의 뇌는 어떠한 일들을 경험할 때 얻게 되는 정보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뇌의 특정 부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뇌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생겨난 패턴으로 저장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과 레스토랑에서 첫 데이트를 할 때의 뇌의 메커니즘을 살펴볼까요? 당신의 청각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는 레스토랑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로 인해 활성화됩니다. 후각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도 연인의 향수에 반응하게 되죠. 그리고 현재 눈앞에 보이는 상대방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각 피질의 신경회로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정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을 fMRI 스캐너를 통해 확인해보면 뇌 여기저기서 신경세포들이 번쩍이면서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특정 노래를 듣게 되면 함께 묶여있던 다른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냄새, 촉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연인을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과 자주 갔던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자주 들었던 노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신경세포의 패턴들은 해마라는 부위를 통해 기억으로 강화됩니다. 하지만 헨리는 뇌수술을 통해 해마를 제거했죠.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나 경험을 기억해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가끔 해마가 없는 사람처럼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 동안 우리의 감각기관이 겪게 되는 정보는 실로 방대합니다. 하루에 8시간의 잠을 잔다고 할 때 깨어있는 시간은 16시간, 무려 57,600초 동안 뇌가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 효율성을 중시하는 우리 몸의 메커니즘은 뇌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우리 뇌의 디폴트 값은 망각입니다.
기억이 아닙니다.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회사에 출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상시와 같이 집에서 나와 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에서 대로로 나와 회사로 출발합니다. 평상시보다 차가 더 막히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회사에 도착합니다. 그날 밤 여러분은 아침 30분 동안 운전하면서 지나친 사람들, 신호대기 중 당신 앞에 서 있던 차량 색깔 등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딱히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뇌는 우리가 보기에 흥미롭거나 어떤 의미가 있어 주의를 기울일 때만 기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망각은 계속된다입니다. 기억의 강력한 적은 바로 시간이죠. 시간은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씩 빼앗아갑니다. 아쉽게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 최면을 통해 자신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억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에 따라 우리들의 사라지는 기억을 나타낸 도표인데요. 아쉽게도 일부 기억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전히 제거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잠들어 있는 신경세포들의 패턴은 휴면 상태가 오래 진행될 경우 전기화학적으로 이어져 있는 연결가지를 걷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연결은 끊어지고 그 안에 담겨있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망각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반복하는 것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뇌는 의미를 좋아합니다. 인간이 아무 의미 없는 단편의 사실보다 스토리를 더 쉽게 기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보았던 수많은 영화들 중 재미있게 보았던 작품들이 그저 그랬던 작품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억될 겁니다. 왜 많은 남자들이 결혼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쩌면 남자한테 있어 결혼식과 생일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마도 남자들에게는 결혼 기념일과 생일보다 첫 데이트 날 보았던 수줍게 웃는 사랑스러운 아내의 얼굴과 향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 속에 담고 있었을 테니까요. 죽음이 있기에 삶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기억은 망각이 있기에 어쩌면 더 소중할지도 모릅니다. 책에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과잉기억 증후군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 영상을 시청하시고 있는 대다수의 분들이 가까운 지인으로 만나기는 어려운 드문 사람들이죠. 1998년 4월 2일, 2001년 6월 12일, 2017년 3월 8일. 여러분은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이고 그날 어떤 일을 했었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저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할 말이 없을 겁니다. 과잉기억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자서전적 기억이라고 해서 그가 살아온 날짜 하나하나 대부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능력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축복 같아 보이시나요? 이 사람들은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만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또한 바로 어제 일어났던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몇 해 전 남편을 잃은 여성분이 다큐멘터리 영상에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고통을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괴로워합니다. 이 책에는 단순히 기억의 메커니즘만을 알려주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망각의 존재와 소중한 기억을 유지하는 상세한 방법까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내는데 기억은 중요한 존재이죠. 영화 매드맥스의 전사들이 죽음에 뛰어들 때 용감하게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건 이 한마디였습니다. 나를 기억해줘.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억과 망각은 고통과 쾌락처럼 수평을 이루는 시소 양쪽에 위치해 있는 존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이자 소중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기억을 잊을 수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여러분은 기억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